네, 출란교실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직 덥긴 하지만, 사실상 더위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더위가 끝물인 거죠. 사실상 지금 이제 유튜브 상에서 논할 때는 무더위에 대해서 논할 그 시간은 지났고요. 이제 가을을 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을 보니까 뭐 이제 가을철에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비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비료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 댓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온난초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렸더니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을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이렇게 쭉 한번 서치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저도 이제 피해자입니다 하는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튜브 상에서 난초를 구매했는데 그냥 몇 달 안 돼서 또는 1년 안에 이렇게 죽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댓글을 달고 싶어도 또 소극적으로 달지 않으신 분들까지 합하고 또 저희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 합하면은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 농장에서 가온을 하지 않고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직배양난도 분양을 했습니다만 조직배양 농장에서도 겨울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연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잠을 재워서 그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난 농장을 대규모로 하는 도매상 이 농장 하시는 분들도 겨울잠을 재워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소매상으로 넘어와서 이분들은 겨울잠을 재울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또 이분들은 굳이 이렇게 농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좀 약해요. 그래서 나는 좀 많이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팔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렇게 보관용으로서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피해자는 이분들한테 오는 거죠. 이 1차 피해자는 그 난초를 구매한 소매상이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피해가 에란이들한테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에란이들한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 영상을 좀 보시면은 그 농장 가서 가온 난초를 뭐 안 살 수는 없겠죠. 사 오더라도 자기가 적어도 1년 이상 4계절을 한 번씩 지켜보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안정된 난초로 만든 다음에 판매하는 역할을 이 소매상이 해줘야 돼요. 이 도매상에서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갖고 와서 바로 이력도 모르는 난초를 그냥 의뢰품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구매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품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전문 유튜버들이 그런 판매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 가온난초 얘기하기 전부터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가온난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난초를 좀 구매해 오면은 좀 어느 정도 보관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적어도 이 도매상한테 사온 난초를 바로 판매하는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보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결과를 보고 신화의 발전 상태를 보고 또 뿌리도 안정되게 내리고 뿌리의 생장점이 발달되고 그리고 벌브도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튜브 시장이 불신으로 가득 찬 어떤 그 경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에라인들한테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신뢰를 확보하려면은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난초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이 전문 유튜버들이 좀 노력을 좀 하셔서 한번 같이 한번 모여서 상의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친구분들이니까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유튜브에서 거래되는 난시장을 어떤 신뢰를 다시 한번 확보해보자, 회복해보자,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비료 얘기, 가을 되니까 이제 비료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초심자들이 많이 본다고 보고요.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고 또 저보다 더 잘 아셔서 댓글에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잘 된다면은 그 방식대로 하시고 잘 안 된다면 한번 출랑교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 초심자들은 반드시 출랑교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료를 난초가 사실은 이 흙이 아니고 자갈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자갈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이 안이 척박해요. 먹을 게 없는 사막지대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비료를 자꾸 주지요. 비료를 주는데 물론 분 안에서는 땅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주지 않으면 난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얇게 그 병 뒷면에 뭐 2000분의 1로 타세요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얇게 타서 조금씩 이렇게 물 줄 때마다 줘서 항상 먹을 거를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세력이 약한 난초, 세력이 약한 난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뿌리 상태가 안 좋다. 뿌리에 생장점도 없고 탄화 현상이 와서 좀 세력을 회복해야 되는 난초들 또는 자라다가 신화 빠짐 현상이 특 와가지고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거 좀 체력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난초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에서 퍽 사갖고 왔는데 벌브가 적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벌브가 좀 튼실한 난초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런 난초들 이렇게 세력이 좀 떨어지는 난초들은 비료를 가급적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난초들은요 비료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체력 자체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뿌리가 왕성하고 벌브가 두껍고 신화가 튼실하게 나오고 이렇게 세력이 좋은 난초들은 비료를 주면 그 효과가 팍팍팍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력이 약한 난초에다가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비료를 먹고 더 죽어요. 이 난초가. 왜 그래?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뭐 제가 규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뿌리 상태의 그 농도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투압 현상으로 오히려 이 분해서 준 영양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몸 체내에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이 그냥 중환자와 같은 그냥 그 산소호흡기하고 닌게루나 맞아야 되는 정도의 환자인데 우리가 그 밥숟가락을 떠먹여 준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좀 한쪽 툭 뛰어와가지고 분주해서 심어놓은 난초라든가 아니면 분갈이 하다가 뭐 한 초기를 띄었다든가 아니면 밑둥치기가 나왔는데 그 밑둥치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느 정도 많이 자라 있으니까 그걸 띄어가지고 분에다 별도로 심었다든가 해서 어떤 그 세력을 회복해야 되는 난초들 그 밑둥치기나 뭐 이렇게 해봐야 벌브튀기 해봐야 뿌리도 이렇게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난초들은 가급적 이렇게 물만 줘서 한 몇 개월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비료 줄 때 그것만 안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난초들은 왜 그러냐면은 난초가 비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필요한 양이 극히 소량이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세력이 약한 난초 잠깐만 한번 지워볼까요? 이 세력이 약한 난초 세력이 약한 난초 세력이 강한 난초
건강한 난초죠. 건강한 난초. 이 건강한 난초들은요, 비료를 주면은 흡수율이 좋고 또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이런 난초들은 그 분 안에 조금만 줘도 그것을 한 번에 우리가 준 만큼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게 소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량. 그러니까 소량밖에 흡수를 못하고 그 소량도 미처 체내에서 소화도 못하는 이런 난초들이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물만 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난초는 살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필요한 필수 요소의 비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예. 예를 들어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요. 뭐 당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인해서 식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요. 등등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로만 가지고도 세력을 충분히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난초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미량 요소들이 있어요. 미량 요소들. 뭐 이제 다량 요소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미량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세력이 강해서 치아가 어느 정도 발달돼서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삼켜서 탈이 없을 정도까지 됐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새뿌리가 나와서 분해서 막 크게 자라고 있어서 생장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이거 이제 이제 세력을 확보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 신화가 나왔는데 아주 튼실하게 나와서 벌보도 튼실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거다든가, 아니면 한 3, 4개월 지켜봤는데 이끝 하나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 온전해. 그래서 안정된 것 같아. 예, 뭐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비료를 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난초들은 비료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맹물만 줘도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필수 영양소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력이 강한 난초들은 다양하게 필요로 하고 먹성이 좋기 때문에 막 뭘 줘도, 먹을 걸 줘도 씹어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왕성하게 물 줄 때마다 줘도, 연하게 타서 줘도 큰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을 되면 이제 비료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때 일괄적으로 비료를 주다 보니까 이 세력이 약한 난초에도 비료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그 비료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갈까 해서 오늘 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